오늘은 반복적인 염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눈 수술이나 코 수술의 경우에 염증의 빈도를 보면 코 수술이 더 높습니다. 눈 수술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작거든요. 코 수술이 염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실리콘이라는 내 몸하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. 그렇다고 실리콘을 집어넣으면 다 염증이 생기느냐, 그런 건 아니죠. 근데 이제 일단 염증이 생기면 그 실리콘이 염증의 배지 역할을 합니다. 배지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균이 숨어 있거나 균이 자기 몸을 감추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은신처로 활용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염증 증상은 이제 대부분 빨개지거나 좀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거나, 그리고 육안으로 또 볼 수 있는 고름 같은 농이 나오거나, 이런 것들이 염증 증상이거든요. 그런데 염증 증상이 먼저 있으면 일단은 균에 의해서 이 조직에 반응하는 것이 염증이거든요. 그러니까 염증은 어떻게 보면 균을 죽이기 위한 내 몸의 반응이에요. 그러니까 균이 들어오면 대식세포라는 매크로페이지라는 그런 내 몸의 세포가 균에 저항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. 전쟁이 일어나서 그 균을 죽이고, 내 대식세포가 균을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이런 것들이 고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때 이제 균하고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같이 다 이렇게 고름화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이 내 몸의 반응이 염증이기 때문에 그 염증 자체를 그냥 빼면 될 것 같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염증을 일으켰던 그 균을 박멸하는 것이죠. 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합니다. 항생제는 이제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. 항생이라는 거는 이 세균 자체를 저항해서 아예 박멸해버린다, 이런 거거든요. 살균한다, 뭐 이런 표현도 있죠. 그런데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는 항생이라고 쓰거든요. 그런데 코에 염증이 있으면,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우리가 항생제를 두 가지 루트로 투여합니다. 하나는 주사로 들어가는 경우, 하나는 경구로 들어가죠. 이제 먹는 약으로 들어가죠. 그런데 주사로 들어가는 것도 두 가지로 또 나누죠. 근육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.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강력하고요. 그리고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덜 강력하지만 또 효과가 있어요.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근육에서 지속적으로 잘 퍼져나간단 말입니다. 그리고 경구로 투여되는 것은 소화돼서 소화된 이 항생제의 농도가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계속 소화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 혈관 항생제고요. 그 다음에 근육하고 경구 투여, 먹는 항생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. 가장 강력한 거는 물론 이제 혈관 내에 투여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렇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가라앉으면 일단은 염증 반응을 우리가 억제하고 균을 없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생제 투여 기간이 3일에서 5일 이렇게 돼서 증상이 좋아졌다, 아까 말씀드린 염증 증상이 사라졌다,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합니다.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균을 다 없앴다, 박멸했다, 이렇게 판단되면, 그런 증상들이 다시 안 나타나면 항생제 치료의 효과를 보고 정상화된 것입니다.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그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요, 일단 코 수술의 경우에는 코 안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. 그 말은 실리콘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. 실리콘 자체가 균의 은신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실리콘을 제거하고 나면 대부분은 다 좋아집니다. 그런데 오늘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제거한 지 1년 반 후에 염증 반응이 있다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. 수술하고 수년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제거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있다.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. 항생제 투여해서 좋아지면 괜찮고요. 만약에 항생제 투여해서 좋아졌다가 항생제를 끊어가지고 다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외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하게 됩니다. 그 말은 개방해서 열어서 그 안쪽 상태를 보는 겁니다. 세심히 관찰해서 이물질이 남아있는지를 보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걸 또 다시 제거하는 것이고, 확인했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안쪽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세척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항생제를 혼합한 식염수나 이런 걸로, 아니면 우리가 이제 멸균 그런 소독액으로 그 조직을 다 세척을 합니다.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균을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죽일 수도 있고, 또 세척에 의해서 그런 세척의 수압이 있잖아요. 세척하면 물이 흘러나가니까 균들이 그게 떠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염증을 조절하게 됩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이 실리콘하고 매드포아는 요즘 많이 안 쓰는데요. 매드포아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제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으면 일단은 수술한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. 개방하기 이전에 가장 그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은 수술한 의사이거든요. 그러니까 수술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시고, 그리고 확실하게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분께서 다시 개방해서 안쪽의 상태를 봅시다 이렇게 제안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뭐 다른 병원에 가시면 결국은 다시 개방해서 이 안쪽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 받으셔야겠죠. 그렇게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